와우.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가형 해설 한번 해볼게요. 이 가형하고 나형하고 공통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나형 해설을 할 때 했던 거 그걸 편집해서 이제 붙여줄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가형 단독 문제들만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 어이구 1번은 나형이랑 똑같네요. 자 2번, 뭐 이거는 무슨 문제냐, 그냥 수열의 극한이죠. 이런 건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푸는 방법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산수만 잘 하시면 되겠죠. 이런 건 내가 왜 풀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정리하면 이게 12n이죠. 그래서 3 플러스 3분의 10이니까 2. 자, 3번. 첫장 1인 등비수열, 세 번째 항은 그럼 r 제곱, 두 번째 항은 r이죠. 그래서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아이고, 뭐 양수라고 했겠죠? 양수. 그럼 네 번째 항은 r 세제곱이니까 27인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총 6개니까 6팩토리얼 a 3개, b 2개. 뭐 계산할 때는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 3팩토리얼 이미 나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60 되겠죠? 그럼 2, 3, 4번만 2, 4, 3, 2, 4, 3에. 자, 5번. 이 수열의 극한이 예전에는 문이과 공통범위였는데 이과의 범위로만 남으면서 수열의 극한이 이제 가형에서만 나오죠. 문과 학생들은 이 수열의 극한 자체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함수의 극한만 하니까요. 자, 얘가 지금 급수를 주고 있죠. 급수, 이게 n분의 an,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얘가 급수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급수가 10 필요 없죠. 10으로 수렴했다. 급수가 수렴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극한은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 이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는 이 형태를 만드는 거죠. n분의 an, 문제에서 주어진 극한이 있을 텐데 걔가 n분의 an의 형태가 되게 만들겠다. 요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얘는 n제곱 나누는 이유는 여기 뭐 제곱들이 있으니까 이제 분자 분모 n제곱 나누면 n분의 an 뭐 제곱 될 거고 1 되고, 얘는 n제곱분의 an, 얘는 2 해놓고 n분의 an의 제곱 될 거고, 얘는 그냥 3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얘 0이라고 했으니까 0으로 사라지고 0으로 사라지고, 얘는 뭐 당연히 0이죠. 얘는 한 번 더 나눴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3이 되겠다. 이게 편하게 풀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문과 범위에 있어도 비슷한데 좀 다른 것 같다. 좀 다르네요. 나형이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았는데 좀 다르게 생겼어요. 자, 두 점을 지난 직선, 그러면 그냥 바로 직선 만듭니다. 그리고 원점 지난다는 사실까지 똑같은데 좌표가 좀 다르네요. x좌표 빼기 x좌표분의 y좌표 로그 2의 b 빼기 로그 4의 a. 얘가 둘 다 문자라서 x 빼기 둘 중에 뭘 선택하냐, 어차피 4로 하는 게 나으니까 4로 할게요. 2 플러스 로그 4의 a, 밑을 4로 통일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자, 요거 기울기의 분자를 정리할 건데, 뭐 문과 범위에서 똑같은 거 한 건데, 나형에서 똑같은 거 한 건데, 이거 정리할 때 웬만하면 큰 걸로 가는 게 좋아요. 이게 2를 4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곱해서 4분의 b 제곱이라고 쓰죠. 루트 쓰는 것보단 제곱 쓰는 게 훨씬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a분의 b 제곱이라고 해주고, 어차피 분모는 1이니까 직선 다시 한번 정리하면 4분의 a b 제곱 x-2 플러스 로그 4의 a. 자, 근데 여기서 정리하지 말고 어차피 이 문제는 원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보고 00 대입하죠. 그러면 일단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로그 4의 a분의 b제곱 플러스
로그 4의 a. 자, 그럼 얘가 뭐 지수로 들어갔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는 들어가면 안 되죠. 2만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0이니까 지금 더해서 0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a분의 b 제곱의 제곱이랑 여기 있는 a가 같아야만 한다. 더해서 0 되려면은 여기 마이너스 받겠다고 치고. 자, 그래서 결국에 b 4제곱은 뭐 a 세제곱 되겠네요. 그러면 로그 a의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b를 가볍게 b를 바꾼다는 개념만 써보면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a의 a 4분의 3, 답은 4분의 3. 이제 빨리 산수했을 때는 빨리 해도 되긴 되는데 조금 혹시 모르는 실수를 대비해서 웬만하면 평상시에 문제 풀 때 쓰면서 하세요. 3점짜리 안 틀리게. 저도 잘못 써가지고 막 틀려서 23번 틀렸었나 아까? 뭐 그런 것도 있죠.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이런 극한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하는 거였죠. 그래서 밑을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결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 범위에 따라서 문제를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3점짜리에서 되게 시간 걸리는 문제를 주다니 조금 그래요. 자, 기본적인 조건 첫 번째, 이 밑 4분의 x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자, 이때가 가장 간단한 경우죠. 왜냐면 이때는 이 극한에서 밑보다 작은 놈의 무한대 극한이니까, 그래서 0으로 다 수렴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이런 거였어요. 자, 두 번째, 자, 4분의 x가 1일 때,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도 구분해야 됩니다. 사실은 x가 4일 때죠. 얘는 1이라고 치는 거니까 실제로는 x는 4죠. 그래서 f4라고 써도 됩니다. f4는 자, 요 밑이 1이 됐기 때문에 극한과 무관하게 그냥 산수가 바로 되죠. 뭐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니까 1, 20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뭐 마이너스 1인 거 바로 할까요? 자, x가 마이너스 4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건 한번 써볼게요. 그냥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3,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지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짝수니까 얘는 1 돼서 4고, 얘는 홀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2, 다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쓸게요. 그냥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때 이제 극한의 형태를 조금 지켜주면서 한 번만 다시 쓰면, 다시 쓸 때 이렇게 쓸게요. 2 곱하기 4분의 x 하나 밖으로 빼고 4분의 x에 2n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맞춰서 푸는 거 일반적인 풀이니까, 얘네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살아남아서 결국에 2분의 x가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풀이법이었죠. 자, 문제의 요구사항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 하는 정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정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가지고 3까지 총 7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차피 얘 아니고 얘 아닌데 여기서 혹시 가능한가? 여기서 혹시 가능하다면 2분의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x는 뭐가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되긴 되는데, 그게 이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랑 관계없이 정수가 아니에요. 지금 정수 찾아야 됩니다. 정수. 이 정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앞에서 했던 요 7개가 답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 3, 2, 5, 6, 7, 1, 3, 2 됐고요. 자, 8번은 이거는 나영이 있었던 거 똑같은 문제 같아요. 원탁에 들어온 원순열. 자, 1학년끼리 이웃, 2학년끼리 이웃. 자, 이웃하면 한 사람 취급,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죠. 자, 그럼 1학년 1명 취급, 2학년 1명 취급, 3학년은 3명이니까 총 5명, 5명 원순열이니까 4팩토리알. 그런데 1학년 2명 자리 바꾸기, 2학년 2명 자리 바꾸기. 자, 그러면은 4팩토리 24죠. 오, 갑자기 걸렸어. 그럼 얘가 96인가요? 96. 9번. fx가 2 로그 2분의 자, 로그 함수네. 여기서 뭐 제한된 범위의 최대값이 별거 아니네요. 자, 밑이 1보다 작은 함수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뭐 0부터 12까지 자른다고 치면 얘가 최대값 마이너스 4, 얘가 최소값 뭐 m 되겠네. 그게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단순한 연립 방식 문제네요. 자, 0 대입하면 F0은 2 로그 2분의 1에 X에 0 대입했으니까 K, 얘가 마이너스 4라고 지금 확정된 상태죠. 얘가 마이너스 밖으로 빼서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얘가 2가 되겠죠. 이런 산수는 뭐 자신있게 알아서 잘 하도록 합시다. 자, 12를 대입하면 2 로그 2분의 1에 12, 그 다음에 K가 4인 거 이미 우리는 구했습니다. 그럼 2 로그 20에 16, 마이너스 4 나오니까 마이너스 8이겠네요. 산수는 천천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K는 4, 최소값 M은 마이너스 8,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 자, 10번. 자, 이런 문제는 딱 보자마자 하는 거 있죠. 미지수가 하나 있냐 없냐 확인하고, 미지수가 없다면 바로 극한 처리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항상 연속이라는 조건 주면서 푸는 겁니다. 함수를 확정해 주지 않고 어느 한 지점에서 그냥 대입해서 알고 싶은 거. 그러니까 0 대입하면 F0을 보라고 했으니까 0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0 대입하면 사라지는 뭐 그런 문제예요. 그런 건 항상 연속이기 때문에 F0은 0의 극한값과 같다. 그래서 극한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구성된 아예 기본적인 내신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죠. 일단 A가 있기 때문에 먼저 숫자나 대입합니다. X는 0 대입하죠. 그러면 어쨌든 좌변은 무조건 0 됩니다. 자, A-4 코사인 0. 코사인 0은 1이니까 A는 4인 걸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F0을 구하려면 조건이 이거예요. 얘가 연속이니까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구해도 상관없다. 그럼 극한 구할 때 이 fx는 어떻게 구하냐? 요 식에서 얘 곱해져 있는 녀석 저쪽으로 이항시키면 된다. 왜냐면 X가 0으로 가는 극한이라는 거는 X가 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약분을 할 수 있어요. 얘가 0이 아니니까. 우리 약분이라고 항상 0이 아닌 걸로 약분해야 되는데 이놈이 0이 아니, 일단 0이 아니에요. X가 0이기 때문에 0이야. 근데 0으로 가는 극한은 실제로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봅시다. 1 코사인 2분의 파이 x. 자, 전형적인 극한 문제죠. 1 코사인은 1 플러스 코사인 곱해가지고 분자분모 곱해가지고 사인 제곱 만드는 녀석이고, 뭐 지수함수 극한 뭐 당연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얘를 어떻게 풀 거냐? 분자 분모를 모두 2x의 제곱으로 나누는 게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조금 길게 가죠. 자, 분모는 2x 제곱으로 나누면 2x의 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 봅시다. 2x 선택한 건 이제 여기 있는 2x, 얘가 기준이 된 거죠. 얘도 2x의 제곱으로 나누면 일단은 그냥 쓰는 거예요. 얘는 바로 그냥 1 플러스 코사인도 곱해 줍시다. 어차피 할 건데 뭐. 자, 그러면 밑에다 써야겠다. 오, 뭔가 귀찮은 문제인데 어쨌든 되게 빨리 하면 암산도 되는 수준의 문제긴 한데 정교하게 풉시다. 자, 분모는 이렇게 제곱으로 묶어주는 게 좋겠죠. 2x분의 2에 2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제 요거 1 되는 거 끝났어요. 간단한 거죠. 자, 분자가 문제인데, 자, 분자에서 일단 요거 2x의 제곱이니까 4 나오는 거지, 이 4를 약분시켰다고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가 그냥 x 제곱이 되고 여기에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붙고, 어차피 이 녀석은 2가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자, 분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여기에 사인 제곱이 될 거라서 사인 제곱으로 바꿔둡시다. 그래서 제곱과 제곱, 사인과 x는 맞춰졌는데 2분의 파이가 지금 안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지금 분모는 1 된 거 됐으니까 버리고요. 얘만 쓰면, 이제 분자에 남아있던 것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자, 앞에 녀석을 사인 2분의 파이 x랑 x 이렇게 해서 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2분의 파이를 맞춰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2분의 파이 그냥 바로 줍니다. 그러면 내 맘대로 분모에 2분의 파이의 제곱을 붙인 거예요. 내 맘대로 분모에 2분의 파이의 제곱을 붙였으면 분자에 4분의 파이 제곱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녀석, 이거 그냥 2분의 1로 써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이걸로 씁시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이제 이 녀석은 다시 1로 떨어지니까 남은 녀석은 이 녀석 4분의 파이 제곱 남았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이 되면서 결국에 8분의 파이 제곱이 되겠다. 8분의 파이 제곱. 뭐야? 산수가 잘못했나? 산수를 잘못한 게 뭔 건 있을 것 같은데. 8분의 파이 제곱이 아니야. 끝난 거구나. 깜짝이야. 자, F0은 8분의 파이 제곱이고 A는 4니까 2개 곱하면 2분의 파이 제곱.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9번, 10번이 4번, 5번. 9번, 10번이 4번, 5번. 자, 11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하라는 소릴 거고 gx가 이거다. 뭐 그냥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뭐 나오겠지 뭐. 2x 플러스 1의 제곱 fx. 어차피 g' 연구하는 거니까 그냥 gx 미분하면 될 것 같네요. 자, g'x는 분모는 제곱 한번 해주고, 아이고, 4제곱 되겠죠? 분자 미분, 분모, 마이너스 분자, 분모 미분. 자, 이거 분모 미분할 때 이거 제곱이니까 합성함수로 생각해서 미분해야 됩니다. 일단 2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 안에 2x제곱이 한 번 더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만 주의해주면 돼요. 정리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0 대입하면 될 거예요. 0 대입하면 어쨌든 0 들어가면 얘는 2니까 16분의 f'0이고 0 들어가면 2 마이너스 f0이고 0 들어가면 얘가 얼마야? 이거 제곱 아닌가? 분자미 분모 제곱이죠? 4, 그 다음에 0 들어가면 2, 1, 2니까 곱하기 4. 4 약분하면 4분의 f'0 빼기 f0. 자, 문제에 써놨죠? f' 빼기 0 빼기 f0이 2니까 이렇게 2분의 1. 단순 산수 문제였네요. 자, 이게 가요 문제인가? 자, 자연수 n이고 뭐 어떤 수의 n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 자, 거듭제곱근 생각해보면 거듭제곱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떤 수가 양수일 때 짝수 거듭제곱근은 양수, 음수, 실근이 2개 나오고, 홀수 거듭제, 그러니까 어떤 수가 양수일 때요, 홀수 거듭제곱근은 그냥 양수 하나만 나오죠. 어떤 수가 음수면 짝수 거듭제곱근은 안 나오죠. 다호수예요. 그런데 홀수 거듭제곱근은 음수 하나 나옵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정리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자, 문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에 요거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 그러니까 얘가 양수냐 음수냐, 그리고 n이 짝수냐 음수냐, 이거 판단하는 건데, 지금 딱 봐도 2차식으로 형성됐다는 건 양수, 음수, 짝수, 홀수 이거 구분하는 거를 그냥 2차 함수 그래프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걸 예상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자, 일단 얘를 2차 함수라고 봤다고 쳐봐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죠. 요거 뭐 인수분해 될 거예요, 아마. 인수분해가 안 되면 좀 귀찮은 건데 되겠지 뭐. 3, 6 되죠. 자, 그러면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보고, 여기 3, 6이죠. 그러니까 n은 여기서 이제 자연수, 정수들만 쓰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수인 영역이 있고 음수인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짝수일수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일단 양수인 영역 보죠. 어떤 수가 양수다 그러면은 거듭제곱근 중에서 음수가 나오려면 짝수 거듭제곱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홀수 거듭제곱근이면 양수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양수 지역에서는 짝수를 찾아야 된다. 이제 4, 여기 맞네, 4 짝수니까. 여기 5 있을 텐데 이건 아니죠, 홀수니까. 자, 그 다음에 음수, 여기 2가 있고 다 써놓을까요? 6, 7, 8, 9, 10, 11, 뭐 대충 이렇게 대충 돼요, 이런 건. 자, 음수일 때는 거듭제곱근이 홀수일 때만 가능하죠. 음수의 짝수 거듭제곱근은 모두 허수, 음수의 홀수 거듭제곱근은 실수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음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음수 지역은 홀수 찾아야 돼요.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하면 요거 20이고 요거 11이니까 31. 자, 이렇게 되겠죠. 3일, 11, 12가 3일 됐고요. 요거 13번은 나영에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16번. 절대값. 귀찮은 문제네. 자,
정리해보면 A, B는 주사위 나오는 눈의 수니까 뭐 1, 2, 3, 4, 5, 6이 될 거예요. 근데 요게 이거나 또는 A는 B가 같은 확률. 자, 그럼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아까 했던 거 합사건의 확률이에요. 합사건의 확률은 A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곱사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죠. 어차피 B는 쉬운 거니까 A를 잘 정리할 건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2가 된다.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2가 되는 상황은 첫 번째가 2 더하기 0이 있고 두 번째가 1 더하기 1이 있고 세 번째가 0 더하기 2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절대값의 결과가 2, 0이니까 절대값 내부는 이때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경우를 할 건데 이 경우는 다시 A-3이 2인 경우도 있는데 A-3이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때 A는 5란 얘기고 이때 A는 1이란 얘기예요. 그때 B는 얼마냐? 뭐 0 나와야 되니까 이때 B는 그냥 3으로 고정이죠. 3.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경우가 일단 이렇게 두 가지 5, 3과 1, 3이 나왔어요. 여기다 순서상 써놓을게요. 5,3일 수도 있고 1,3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거 1, 1 마찬가지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있죠. 얘는 좀 더 귀찮겠네. 쭉 써볼게요. 1이고 1일 때 그러면 이때는 4,4 1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4,2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주면 돼요. 귀찮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쓰면 나온다. 이걸 보통 안 써서 못 풉니다. 항상 제가 수업할 때 하는 얘기인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애들 보면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생각만으로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쓰면 몰라요. 써야 돼요. 4개 나왔죠? 4,4 4,2 2,4 2,2 이미 여기서 두 개 B랑 겹치는 거 보이고 있죠? 자, 마지막 0하고 2 0하고 2는 위에 거 그대로 반대로 나오겠죠? A하고 B가 반대니까. 그래서 3,5랑 3,1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왔어요. 자, A의 확률 PA가 8개 나왔으니까 36분의 8 36은 주사위 2개라서 36입니다. 자, PB는 A랑 B랑 같은 거니까 6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4,4, 2,2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36분의 2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은 더하고 빼는 거니까 36분의 8 더하기 6 빼기 2 요거 산수해주면 되겠죠? 36분의 12니까 답은 3분의 1 3분의 1 14번 뭐 이건 나영 친구들도 해야 되는 문제네요. 자, 2차 방정식인데 삼각함수가 포함된 거라서 그냥 삼각함수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삼각함수 자체는 그냥 어떤 상수처럼 취급해주면 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쓰라는 얘기죠. 2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요. 그러니까 사인은 귀찮으니까 S라고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그냥 AC 3 코사인 제곱 플러스 5 사인 마이너스 5 얘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죠. 조심해요. 0보다 크나 같다. 이거 틀리는 경우 진짜 많아요. 이제 기억하기로는 한 5년 전에 모의고사에 진짜 그냥 이런 거였는데 9월 모의고사였을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하나 틀려가지고 1등급 못하고 2등급 했던 친구도 있어요. 이런 거 등원 안 써가지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자, 삼각 부등식인데 중요한 건 이 사인 코사인 중에 하나로 통일돼야 되니까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 바꾼다라는 거 요것만 알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문제. 아주 쉬운 문제죠. 왜 4점일까가 궁금할 정도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좀 점수 배점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왜 4점인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편의상 구호 바꾸고요. 당연히 인수분해 되게 나오겠죠. 인수분해까지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게 4점이라는 건 조금 납득하기 힘들죠. 마이너스 1 사인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결국에 사인 세타가 어때야 된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이미 확정된 거니까 할 필요 없다. 자, 사인이 2분의 1보다 큰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뭐 사인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2분의 1 있으면 여기 윗부분 여기 2분의 1보다 크면 되죠. 여기 6분의 8이고 여기 6분의 5파이죠. 이런 거 그냥 외우고 있는 거니까. 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죠. 알파 베타 4베타 6분의 20파이
마이너스 2알파 6분의 2파이. 그러면 6분의 18파이니까 답은 3파이. 14번에 1번 되고요. 나영에서 이게 안 나오던데 여기서 나왔네요. 빈칸 채우기. 자, 빈칸 채우기 문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99.9% 빈칸 채우기 문제는 처음 뭐 이런 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다 읽을 필요 없고 그냥 빈칸의 위치 앞뒤만 잘 봐주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빈칸 가가 있죠. 가는 뭐 한 거냐? 요 시그마를 풀어낸 거래요. 근데 윗줄에 요거 하나 있죠. 차이점 보세요. 여기는 m이고 여기는 m 플러스 1이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요건 m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면 뒤에 m 플러스 1번째 항만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 시그마는 여기 그대로 써있죠. 똑같이 그대로 써있으니까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뭐냐? 이 녀석이 m 플러스 1번째 항을 쓴 거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m 플러스 1번째 항은 뭘로 쳤냐? 이걸로 하면 되겠죠 뭐. 여기 일반항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m 플러스 1번째 항을 그냥 써주면 되는데 자 m 플러스 1번째 항은 그럼 뭐냐? n을 그대로 다 m 플러스 1로 바꾸면 되죠. 이 m 플러스 1로 바꾸면 이 m 플러스 2 이런 산수만 잘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이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m 2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쓴 거랑 요거 쓴 거랑 이거 비교하면 돼요. 비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가네 그냥. 얘가 그냥 가죠. 자, 가는 2m 플러스 1을 순서 다시 바꿔 쓰고 자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그 밑에 줄인데 뭐 정리한 거겠죠. 이 줄을 적당히 정리한 겁니다. 그럼 정리했다고 보면 어떻게 하면 여기 가가 있으니까 가로 묶은 거네. 그러면은 얘가 가가 있었고 이 위에도 가랑 똑같은 게 여기 있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가니까 이 둘로 묶어서 나온 거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를 정리한 게 나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나는 그냥 바로 씁시다. 어떻게 되냐? 이 두 개를 묶은 거니까 2m 플러스 2 마이너스 1 빼기 m 플러스 1 곱하기 2에 아니네 뭐 한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묶인 게 아니죠? 멍청했어 큰일 날 뻔했어. 조심하세요. 가 똑같으니까 묶으면 얘랑 여기서는 그냥 1만 묶이죠. 이상소리를 뻔했어요. 플러스 1이네. 끝났네요. 가 하나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했냐? F3 여기다 3 대입한 거 2에 얼마인가? 3 곱하기 4분의 G7 여기다 7 대입한 거 2에 뭐야? 맞죠? 나 맞게 한 거야? 아 2n 플러스 2죠? 2n 플러스 2 이상하더라. 여기다가 7 대입하면 14, 16인가? 2에 12분의 2에 16 그러면은 2에 4니까 16 갑자기 분자가 더 작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로그함수 지수함수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이 지수함수에서 요거네 중요한 건 이거네. 그냥 요 길이가 같다. 요 길이가 같다. 그럼 방정식 풀 거예요 아마. 이걸 정리해서 뭔가 방정식 푸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극한인데 FT가 뭐야? K를 FT라고 한다. 자, K를 FT라고 한대요. 할 수 있는 거 다 합시다. 자, 뭐 이런 건 지수함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분과 선분 사이의 그 길이 관계 이런 것만 중요한 거니까 여기가 Q라고 하면 여기가 R이라고 하고 여기가 P라고 한다면 좌표들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P의 좌표가 K, 대입하면 2에 2분의 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역시 K, 대입하면 2에 2분의 K 플러스 3T가 되겠죠. 자, R의 좌표는 일단 Q랑 Y 좌표가 같다는 거 2에 2분의 K 플러스 3T 그렇다면 X 좌표는 뭐냐? 근데 그런 찾으면 R이 어떤 함수의 좌표인지 생각하면 되죠. R은 이 함수의 좌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대입해야 제가 나올 거냐? 간단하게 얘랑 같은 거니까 2분의 X는 2분의 K 플러스 3T 텐데 내 K라고 썼네. 자, 그럼 X는 K 플러스 6T네요. 여기가 K 플러스 6T. 근데 얘가 K이고 얘가 K 플러스 6T니까 이 길이가 6T. 그럼 이 길이도 6T가 되겠네요.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요 길이가 6t니까 2에 2분의 k 플러스 3t에서 2에 2분의 k를 빼면 6t가 되는구나. 우리가 원하는 건 k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거니까 k로 묶어주는 거 여기 묶일 수 있죠. 2에 2분의 k로 묶으면 2에 3t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에 2분의 k는 나누기 그냥 하면 되죠. 2에 3t 마이너스 1분의 6t 이렇게 됐어요. 뭐 k는을 쓰고 싶으면 양변에 뭐 ln 취하면 되죠. 양변에 ln 취하면 ln 이게 분자 분모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마이너스 밖으로 빼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뒤집어져 있어도 극한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극한 처리하는 거죠. 극한 t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의 k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극한 처리하면 되죠. 이 ln 2분의 3t 마이너스 1 바로 센스 있게 3t 곱하기 2라고 쓰면 요거 어차피 1로 떨어지니까 이 ln 2라고 보면 되겠다. 그럼 ln 4죠. 10번 4, 3, 15, 16번은 4, 3 예. 17번 7개의 카드가 있는데 4의 양옆에는 4보다 큰 수, 5의 양옆에는 5보다 작은 수. 이런 건 좀 귀찮네요. 굉장히 귀찮은 문제겠습니다. 4의 양옆에는 4보다 큰 수 써야 되는데 그 중에 5가 있어요. 5, 6, 7. 근데 5의 양옆에는 자기보다 작은 수, 5보다 작은 수 써야 되는데 그 중에 또 4가 있으니까 막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4를 안 쓸 수도 있잖아. 4 옆에 5를 안 쓸 수도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리면 그걸 구분하면 돼요. 무슨 소리냐? 4 옆에 5가 있을 때 또는 5 옆에 4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구분해 버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4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4 양옆에는 4보다 큰 수 써야 되는데 4보다 큰 수가 5, 6, 7밖에 없어요. 근데 5는 또 조건이 있으니까 5를 제외해 버리고 4의 양옆에 6과 7이 있는 경우를 그냥 딱 해버리면 돼요. 자, 그림을 그리세요. 항상 4의 양옆에 6과 7을 이렇게 쓸 거예요. 뭐 아무데나 쓰세요. 어차피 순서 바뀐 거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자, 이래 놓고 나머지 애들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바로바로 옆에 5가 붙으면 안 돼요. 여기 바로바로 5가 붙으면 안 되고 5는 양옆에 반드시 자기보다 작은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5가 맨 끝에 있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맨 끝에 있으면 양옆이 없잖아요. 한쪽만 있지.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5도 양옆에 뭐 하나 붙이고 시작하자. 남은 거 1, 2, 3, 3개 있죠? 셋 중에 어떤 거 2개 붙이자. 뭐 1, 2 이렇게 붙였다고 치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막 3 하나 남았죠. 자, 그래 놓고 얘네들을 그냥 요거 한 덩어리를 절대로 바꾸지 말고 뜯지 말고 그냥 순서 배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4 옆에 6, 7을 배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고 5 옆에 1, 2, 3 중에 어떤 두 개를 배치하는 거니까 3P2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 남은 한 덩어리 이 세 놈을 순서를 배열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3팩토리얼이 한 번 더 붙으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2 곱하기 3P2니까 뭐 3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산수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4의 옆에 5가 있는 거죠. 4 옆에 5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가 지금 어떻게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가 있고 5가 뭐 어디다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6 또는 7 하나를 붙여요. 그러면 일단 6 또는 7 하나 붙입시다. 그런데 5 옆에는 또 5보다 작은 수가 붙어야 되니까 아무거나 1, 2, 3 중에 하나를 붙였다고 쳐요. 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가 4의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모르죠. 자,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남은 한쪽에 6 또는 7을 붙일 거잖아요. 그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근데 5 옆에는 항상 1, 2, 3 중에 하나를 또 붙여야 돼요. 그러면 3이에요. 그러면 요거 한 덩어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덩어리는 그냥 쪼개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남은 숫자가 뭐냐?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남았죠. 이 숫자가 뭐가 남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 뭐가 들어오냐, 여기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개가 남았으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몇 개를 줄 세운다? 4개를 줄 세운다. 그리고 한 덩어리니까. 이 한 덩어리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가 확률 구하는 거죠. 자, 확률을 구하는 거면 어쨌든 분모는 전체 경우의 수니까 7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자, 분자는 이 둘의 합인데 이 둘의 합을 이제 잘 정리해서 더해줘야겠죠. 일단 2가 몇 개인지 봅시다.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개가 묶일 거예요. 얘도 하나, 둘, 여기에 4, 3, 2니까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개를 묶었어요. 이 세 개. 그 다음에 자, 3 두 개가 있죠. 여기도 3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3 두 개를 묶습니다. 그럼 얘는 다 묶였으니까 1 플러스 얘는 지금 4 하나 남았으니까 4. 이렇게 묶어주는 게 간단하겠죠. 자, 그러면 7팩토리얼 밑에다가 좀 길게 씁시다. 약분을 잘해야 되니까요. 7, 6, 5, 4, 3, 2, 1이 있을 거고 7, 6, 5, 4, 3, 2, 1이 있을 거고 얘는 2의 세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5죠. 자, 5 일단 약분하고요. 3 하나 약분하고요. 3 마저 약분하고요. 2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약분해버리면 13분의 1. 2번. 자, 18번은 나영이 21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옛날 과거 스타일 문제였어요. 지수함수, 초월함수라고 부르는 지수함수라 2차함수, 다항함수. 초월함수와 다항함수가 같이 섞여 있어서 교점을 구하는 건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맥락인데 이 둘의 연립 방정식은 절대로 우리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못 풀어요. 풀 수 있다면 굉장히 쉬운 숫자로 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게 교점이니까 얘랑 얘를 이렇게 연립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인간의 머리는 풀 수 없거나 아주 쉬운 숫자로 풀리거나. 근데 아주 쉬운 숫자라는 건 뭐 1, 0, 마이너스 1, 2 이런 걸로만 한다는 건데 뭘 대입해서 되는 게 있나 봐요. 아마 없을 거예요. 0 안 되고 1 안 되고 2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교점의 좌표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냥 그림상으로만 푼다. 요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푸는 건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의 상황 보니까 그냥 그래프만 갖고 푸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문제고 문과한테는 약간 쥐약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되겠네. 요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이겠죠? 요건 알아야 되고 지수함수를 다른 색깔로 그려봅시다. 파란색으로 그리면 뭐 1,0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게요. 그러면 교점의 좌표는 여기랑 여기가 된다.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가 되겠다. 자, 그래놓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분석을 해봅시다. 기억님 들고 첫 번째 기억 x2가 2분의 1보다 크냐. 자, 이렇게 아이고 뭐야 이거 맞다고 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x2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x2하고 2분의 1의 관계라서 2분의 1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두 함수에 각각 2분의 1을 대입합니다. 지수함수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가 루트 2가 되죠. 2차 함수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니까 1.5가 되겠죠. 얘가 1.4쯤 되죠. 누가 그냥 2차 함수가 커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2차 함수가 더 위쪽에 그래프가 있어야 되니까 2차 함수가 지수함수보다 높아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런데 x2는 여기니까 그래서 x2가 2분의 1보다 큰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기준 설정하는 거. 충전 안 하고 있었네. 기준 설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로 니은. 자, 니은 같은 것도 전형적인 거예요. 그냥 외우면 돼요. 옛날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 알아요. 근데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문과에서 빠졌다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대충 보면 낌새를 채야 됩니다. 자, 얘는 전부 다 무조건 기울기 가는 겁니다. 자, 양변을 얘로 나눕니다. 얘가 양수니까 x1, x2 빼기 x1한테 양변을 나눠버리면 x2-x1, y2-y1 딱 보면 이게 뭐예요? 평균 변화율 기울기죠. 평균 변화율이니까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 작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두 점 여기 다시 x1, y1, x2, y2를 이어서 만든 직선이 있다고 치면 한번 그려봅시다. 이 직선이 있다고 치면 얘의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냐? 절대 못 구해요. 이 문제는 무조건 이 기울기를 실제로 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1이 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지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걔랑 비교해서 값하느냐 얼마나냐 이걸로 푸는 거예요. 무조건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리는 방법을 알면 우리가 이거 찾아 나가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엉뚱한 걸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거 좌표를 알 수 있나? 막 기울기를 구할 수 있나? 막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어떻게 푸지? 조금 그러니까 기준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가 뭐냐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항상 존재한다. 뭐 이런 거죠. 이 기울기 같은 순간 변화율 뭐 존재하겠지 뭐. 존재하겠지. 근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 기울기가 1이 되는 무언가를 찾아야 돼 우린 지금. 자, 다시 조금 그려볼게요. 크게. 2차 함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지수함수로 한번 해볼 거예요. 2차 함수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해요. 자, 지수함수의 특징이 0,1을 지나간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1이 있다. 이거 그래프는 안 그릴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가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인데 얘가 기울기 1짜리죠. 얘랑 뭔가 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가? 지수함수를 다시 지수함수를 그려봅시다. 색깔 말고 지수함수가 이렇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에이 몰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x1, x2가 지금 어디였냐면 대충 한 x1, x2가 뭐 이쯤 있다고 쳤을 때 뭐 이렇게 됐는데 눈으로 보면 이게 더 낮아서 1보다 작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니까 이게 완벽하다고 얘기를 못해요. 이게 완성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림을 통해서 기준을 잡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 있죠.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기준되는 직선. 얘랑 비교할 수 있는 기준되는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점 여기가 1,2죠. 여기가 1,2입니다. 왠지는 알죠? 왜냐면 이 지수함수가 2x제곱인데 1,2 지나가잖아. 1,2 지나가잖아. 마이너스 1,0, 0,1, 1,2 이거 당연하죠? 이러면 되겠다. 그럼 이 직선이 기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얘랑 얘로 만든 이거는 이건 몰라. 이건 관심 없는데 얘랑 얘로 하면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어떻게 확인한 건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의 특성을 이해하는 건데 이것한테만 좀 시키지 문과한테 이런 거 시켰다는 게 조금 그래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 증가하는 직선이 있다고 볼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지금 x1, x2로 만들어진 이 직선, 이 기울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 이런 거였어요 지금. 근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의 기준 하나 찾은 게 뭐냐면은 0,1가 1,2죠. 0,1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엄밀하게 하면 이쯤 있습니다. 0,1이 이쯤 있고 1,2가 이 바깥에 있죠.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둘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 이렇게 이어줬을 때 이 직선이 기울기가 1인 게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 증가의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색깔이 너무 연하겠구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요. 이렇게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죠.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평균 변화에도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좌표를 오른쪽으로 세팅하면 세팅할수록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좌표,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을 확인을 해봤을 때 얘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서 설정되어 있는 좌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자체가 기울기 자체가 이게 증가한 것이다라고 확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두 좌표로 만들어진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은 맞다라고 확인하는 거 조금 복잡하죠. 문과한테 이런 거 시킬 줄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이런 거 좀 색다른 건데 원래 이제 두 좌표를 이렇게 곱하는 경우도 잘 없어요. 이제 이 문제가 옛날에 유행했던 문제의 형태를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좌표끼리 곱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곱하는 걸로 하면 안 돼. 그러면 곱하는 걸로 하면 안 되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y1은 이거 x1 대입한 거잖아요. 지수함수한테. 그러니까 특징은 지수함수를 많이 이용할 거다. 2차 함수는 잘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그래프에서는. 그러면 얘는 x2를 대입한 게 y좌표죠. 그러면 얘가 2에 x1 플러스 x2. 자, 합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곱하는 것보다는 합으로 하는 게 좀 더 적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 자체를 그냥 이것도 바꾸죠. 2분의 루트 2. 얘도 사실은 얘가
2의 2분의 1이고 얘가 2의 1이니까 이 놈을 2의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2의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꾸고 2의 x1 플러스 x2 제곱으로 바꾸고 1은 2의 0제곱이죠. 결과적으로 지수부등식이네. 이거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확인되냐? x1 플러스 x2 그러니까 두 x좌표 교점 x좌표 합이 0보다 작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냐인데 일단 0보다 작은 건 확인이 쉽게 될 거예요. 자 여기가 x1 여기가 x2인데 뭐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을 봐도 그래프의 특성상 이놈의 절대값 x1의 절대값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더하면 음수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음수인 건 요거는 이제 음수인 건 확정됐고 아이고 적죠. 예, 요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 이제 요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냐인데 자 x1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다시 볼까요? x1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x2는 2분의 1보다 커요. x2는 2분의 1보다 커요. 그럼 두 개 더하면 x1 플러스 x2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요. 끝났네. 5번 21번은 5번 요거는 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19번 나영에서 나왔던 거랑 조금 변형돼 있네요. 그거보다 이게 복잡하겠다. 치역이 B라고 하면 좀 복잡하지. 자, 함수 선택의 문제인데 확률이니까 일단 전체 확률부터 전체 경우수부터 한번 해보면 전체 함수가 1, 2, 3, 4 4개에서 3개로 가는 거니까 3 파이 4 이게 전체 경우에서 81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자 사건 뭐 A를 정합시다. 사건 A는 F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사건이라고 치고요. 사건 B는 치역이 B인 거. 자 또는이니까 합사건 우리는 얘를 해야 한다. 아이고 얘는 A 더하기 B에서 곱사건의 확률을 빼줘야 한다. 요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간단해 보여요. F1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 아니면 3이네. 그럼 F1이 2 때랑 F1이 3일 때 하면 되죠. 자, F1이 2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F1이 2라면 1이 2로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2, 3, 4가 다시 1, 2, 3으로 가면 되니까 3 파이 3 그래서 27까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F1이 3이어도 똑같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27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54가지 나왔어요. 이게 A고 6건으로 되는 거였구나. F1이 1인 걸 빼면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치역이 B인 거. 자, 치역이 B인 거는 이거는 뭐 포재 원리 이런 거 사용하면 되긴 되죠. 아니면 분할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포재 원리 씁시다. 자, 포재 원리가 뭐냐? 사건 B를 구할 건데 전체의 경우의 수 81에서 그러니까 3파이 4에서 일단 1, 2, 3 중에 하나로 안 갔다고 치자. 1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치자. 아이고. 1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2파이 3이겠죠. 두 개로만 가. 2파이 4죠. 두 개로만 가니까. 근데 1을 선택하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2파이 4를 또 빼고 그 다음에 역시 3을 선택하지도 않을 수도 있으니까 2파이 4를 또 빼고. 자, 그런데 1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전부 다 2로 몰리고 전부 다 3으로 몰린 게 있어요. 2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도 전부 다 1로 몰리고 전부 다 3으로 몰린 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3으로 몰린 게 지금 겹쳤죠. 여기서 한 숫자로 몰린 걸 두 번씩 뺐어요. 그래서 한 숫자로 몰린 거 이거를 그냥 더해줘야 됩니다. 1로 몰린 거 한 가지, 2로 몰린 거 한 가지, 3으로 몰린 거 한 가지. 요거 기본 원리 중에 하나니까 잘 교과 과정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이게 기본 방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81에서 2파이 4가 얼마인가요? 16, 16, 16이죠. 그러면 얼마야? 16이 3개만 48. 그 다음에 플러스 3. 산수하기가 싫죠? 얼마니? 81에서 45를 빼면 내가 이런 산수를 너무 못해. 36인가? 36. 자, 그래서 36까지 했는데 이제 겹친 거. 겹친 건 뭐냐면은 F1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치역이 B인 거 이거거든요. 일단 그림을 다시 항아리 만들면서 해볼게요. F1이 2인 것부터 합시다. F1이 2로 갔을 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치역이 B가 되려면 남은 2, 3, 4가 1, 3을 꼭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남은 2, 3, 4 중에 2로 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처음에 했던 거, 요 방식이랑 비슷하게 풀 수 있는가? 비슷하게 풀 수는 있죠. 비슷하게 푸는데 요 헷갈리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애매하죠. 비슷하게 풀어본다고 치면 일단 1이 2로 선택한 건 일단 무시하고 2, 3, 4가 1, 2, 3으로 간다. 그러니까 2, 3, 4가 1, 2, 3으로 가는데 2는 안 가도 상관은 없다. 이런 방식이에요. 2, 3, 4가 1, 2, 3으로 가는데 2는 안 가도 상관은 없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1이 선택 안 된 거나 3이 선택 안 된 거를 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3파의 3을 일단 해요. 3개가 3개로 갔으니까. 그 중에서 1이 선택되지 않은 건 빼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뭘 빼냐? 1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쳐요. 그럼 2, 3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2파의 3을 빼야 되죠. 3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쳐도 1, 2로만 갔다고 보는 거니까 역시 2파의 3을 빼죠. 자, 여기서 더해줄 게 있는가? 이겁니다. 자, 아까 여기서 마지막에 3을 더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1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1이 아니었다고 쳤을 때 2나 3으로 몰빵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2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쳤을 때 1이나 3으로 몰빵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3으로 몰빵된 거 3으로 몰빵된 게 지금 겹치고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도 뺐고 여기서도 뺐단 말이에요. 두 번 뺐어요. 그러니까 3으로 몰빵된 거 하나 더 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1로 몰빵된 거 두 번 뺐으니까 한 번 더 해줘야 돼. 2로 몰빵된 거 두 번 뺐으니까 한 번 더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3을 더한 거죠. 이걸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얘가 뭐였냐면은 1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이가 2, 3, 4가 여기들을 선택해서 가는데 1을 선택하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제거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1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2나 3으로 다 몰려간 게 있죠. 그 다음에 얘는 3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1로 몰려갔거나 2로 몰려간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 겹친 건 뭐예요? 어차피 3으로 몰린 거 뺐어야 돼. 1로 몰린 건 어차피 뺐어야 돼. 2로 몰린 것도 어차피 뺐어야 돼. 근데 2로 몰린 게 두 번 빠졌죠. 한 번 더 해줘야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하죠. 왜 2를 제외한 거는 생각하지 않느냐? 2를 제외하고 1, 3으로만 간 거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뭐 해야겠죠. 해본다고 칠게요. 그러면 2를 제외하고 2, 3, 4가 1, 3으로만 간 거 생각해 볼게요. 그럼 2로 가지 않았다. 1, 3으로만 갔다. 그럼 몰빵된 게 있죠. 그러면은 요거 또 두 번 뺐으니까 빼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 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중간에 이제 그걸 투입을 하면 내가 이것도 뺄게. 무슨 소리냐? 1, 3으로만 몰려서 가는 거, 1, 3, 2를 선택하지 않고 1, 3만 선택해서 가는 것도 내가 뺄게. 빼봤더니 여기에도 1로만 몰린 게 있고 3으로 몰린 게 있다. 뭐 그럼 3 더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공평하게 다 같잖아. 근데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아야 돼요. 뭐가 이상한 느낌 받냐? 실제로 이건 지금 뭐 한 거냐면은 2, 3, 4가 1, 2, 3으로 갔을 때 그냥 그 치역이 비인 거, 그냥 치역이 비인 거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2는 선택하지 않아도 돼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려나?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1이 2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2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1과 3으로만 가도 되긴 되잖아요. 근데 1과 3으로만 가도 되고 2는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가 아니라 이 풀이 방법은 1이 2를 선택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 그냥 2, 3, 4만으로 1, 2, 3이 다 나오게 만드는 그 상황을 푼 거라고요. 그거랑 동일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로만 남은 2, 3, 4가 2를 선택하지 않고 1이나 3으로만 간 걸 여기서 정리해주지 못한 거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방법은 그닥 좋지가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땐 어떻게 해라? 헷갈릴 땐 그냥 다른 방식으로 풀어라. 다른 방식으로 정리할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나도 좀 헷갈리는데 뭐.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런 거는 뭐 시간이 좀 걸려도 그냥 정리해주면 돼요. 자, 1이 2로 간 거를 해놓고 2, 3, 4가 이제 가는 걸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2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처음부터 2는 내가 안 할게 하는 경우랑 누군가 2로 갈게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2를 선택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2, 3, 4가 1과 3으로만 갈게 라고 하는 거. 2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 3, 4가 1과 3으로만 가면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포제 원리 아까 떠도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 개를 이렇게 하면 돼요. 둘 하나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숫자가 세 개가 있잖아요. 2, 3, 4. 얘를 둘 하나로 나눠요. 그리고 그 어떤 두 개 숫자랑 어떤 하나 숫자 이렇게 그룹 적겠죠. 그거를 1과 3에 그냥 보내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다니까. 자, 그러면 얘가 3, 1, 2니까 6가지 나오죠. 두 번째, 그럼 2를 선택할게. 이렇게 2를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은 2, 3, 4가 2도 선택하면서 1, 3도 다 선택할 거라고 한 거니까 그냥 뭐다? 3팩토리얼이에요. 그냥 순서만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6개. 12개 나왔네요. 끝났네요. 자, 그런데 1이 2로 가는 것도 있지만 1이 3으로 가는 것도 있죠. F1이 2보다 크나 같으니까. 그래서 총 24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A, B 곱사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합사건의 확률은 1000명에서 조금 오래 걸렸다. 자, 분모는 81이었고 A 54 더하기 B 36에서 곱사건 24를 빼야 한다. 자, 그러면 81분의 요게 12니까 요거 12, 66인가요? 그러면은 3역분하면 27분의 얼마? 22? 27분의 22. 4번.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 문제는 첫째 항과 공비만 잘 구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어차피 요건 거의 읽을 필요 없고 사실 알아야 되는 건 3, 2, 2,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이 세 개만 하면 됩니다. 자, 원까지 그리면 조금 번잡하니까 원은 안 그리고 그림을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요. 삼각형만 정리할게요. 삼각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길이가 3이라고 있고 요 길이가 2인 거, 그 다음에 저기 3분의 파이. 자, A, B1, C1. 자, 얘가 2고 얘가 3. 그 다음에 각의이등분선 있죠? 각의이등분선은 중학교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고1 때 그 법칙을 하죠. 여기가 그러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각의이등분선의 특징이 뭐냐? 얘의 길이를 3대2로 요 길이를 3대2로 내분한다. 이런 거였죠. 그럼 길이 한번 구합시다. 어차피 구할 거니까 B1, C1의 제곱은 B1, C1이 귀찮다. A라고 할게요. A 제곱은 4 마이너스 2, 3, 2 코사인 세타. 자, 그럼 13 마이너스 얘가 2분의 1이니까 6이라서 7, 루트 7. 귀찮은 숫자 나왔네요. 루트 7. 자, 루트 7을 3대2로 나눴으니까 5분의 2 루트 7, 여기가 5분의 3 루트 7이겠네요. 이렇게 됐고, 자, 문제가 뭐 하자는 거냐면은 넓이인데 자, 볼게요. 이 그림을 볼게요. 원래 문제의 그림. 여기 길이가 방금 5분의 2 루트 7이 된 거죠. 5분의 2 루트 7.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각도 두 개 같으니까 여기 우선 요거 그죠? 자, 얘도 5분의 2 루트 7이죠. 길이 같죠? 같은 이유는 원주각 생각하면 돼요. 그냥 원주각이 같으니까 중심각 원주각이 60도, 30도, 30도. 그럼 중심각 60도, 60도 똑같겠지 뭐. 60도, 60도.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면 대충 여기 60도란 얘기죠. 그럼 얘도 얘가 얘도 60도. 왜냐면 얘 원주각이 30도니까 나도 헷갈려. 60도. 자,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에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요로 뜯어서 이렇게 붙여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요걸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알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 비율로 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내가 길이들을 구한 다음에 요 길이 아니까 요 각도를 알거나 요 각도를 알거나 해서 이 길이나 이 길이 뭐 요 길이 이미 알고 있고 요 길이 알고 있고 요 각도를 알면 되겠네. 그쵸? 이 길이 방금 알았고 이 길이 알고 있으니까 이 각도만 알면 되겠네. 이런 방법도 있죠. 이 각도를 알 수가 있는가?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좀 전에 우리 한번 봤어요. 원의 중심이 있다고 치면 얘가 여기가 60도예요. 3분의 파이. 그런데 얘가 이등변삼각형이에요. 무조건. 당연히 이등변삼각형이지. 왜냐면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이 각도 다 같은데 당연히 60도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위에도 그러네.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지 뭐. 끝났네요. 허무하게 끝난다. 아이고.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가 60도가 나온 거고 이 길이가 5분의 2 루트 7인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의 법칙을 쓰면 되죠. 5분의 3 루트 7 곱하기 5분의 2 루트 7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를 하면 넓이가 나온다. 2분의 1 곱하기 25분의 6 곱하기 7이 다 나오고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한번 나오고. 자, 그러면 요거 2 하나 약분했다고 치면 얼마야? 50분의 21 루트 3. 좀 이상한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자, 공비 구하죠. 자, 공비는 길이 비율, 그러니까 길이 비율이니까 이 길이를 구하든 이 길이를 구하든 둘 중에 하나를 구하면 돼요. 이 길이를 구하든 셋 중에 하나. 원래 삼각형에서 길이 비율을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길이가 3인 거 알고 있는데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다시 그러니까 이 길이 구한다는 거죠. 이 길이. 근데 이 길이 구할 때 코사인 법칙 안 써도 돼요. 딴 방법 써도 되는데 중학생이면 더 빨리 풀었을 거야 아마. 왜냐면 중학교 공식이 있잖아. 무슨 공식이 있냐?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B1 곱하기 B2 B1 B2 곱하기 전체 길이니까 3은 요 길이가 5분의 3 루트 7 곱하기 전체 길이가 루트 7 5분의 3 루트 7 루트 7 이거죠. 그러면은 B1, B2의 길이는 요거 곱하면 얼마야? 아니 3 약분하고 5분의 7? 5분의 7이네. 여기가 5분의 7이래요. 그럼 여기 얼마지? 원래 3이었으니까 5분의 8이네요. 자, 3 두 번째가 5분의 8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공비는 길이의 공비는 3분의 5분의 8 그래서 15분의 8. 그런데 우리는 넓이를 구하고 있으니까 공비는 제곱의 비율로 가죠. 그래서 225분의 64가 공비예요. 공비는 225분의 64. 그렇다면 급수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첫 번째 넓이 50분의 21 루트 3. 요거 하면 되겠죠. 아이고 산수 봐라. 225분의 64 빼면 얼마지? 161인가요? 맞나? 64 더하면 그 다음에 50분의 21 루트 3. 일단 5 하나 약분하고 5 약분하면 45인가? 또 약분되네. 2, 5, 아니 5 아니지 5로 약분했으니까 9지. 자, 21과 61이 약분되기를 바라야죠. 7로 되네요. 얘 7로 약분하면 3이고 얘 7로 약분하면 23인가? 맞죠? 그래서 46분의 27 루트 3 1번. 그래서 19, 20번은 4번 1번 19, 20번은 4번 1번. 귀찮았어요. 뭐야 21번 왜 이렇게 쉬워? 이거 되게 쉬운데? 그냥 시그마인데? 자 봅시다. 로그가 돼 있는 걸 더하니까 뭐 곱하면서 약분하거나 아니면 쪼개서 빼거나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곱해서 약분하는 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쪼개서 빼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로그가 들어있는 시그마는 전부 다
더하기 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곱하기로 바뀌어서 약분되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 로그를 처음부터 쪼갤 수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로 그냥 산수해도 돼. 있는 방법도 있어요. 좀 그걸로 할게요. 일단 편의상 루트는 2분의 1로 밖으로 뺄게요. 그러니까 쪼개는 방법과 합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쪼갤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러면 어떻게까지 쪼개냐?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n 플러스 2 이렇게 쪼개는 거.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분의 1 하고 그럼 얘는 어쨌든 1 로그 2의 n 플러스 1 로그 2의 n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거 그냥 쭉 쓰면서 풀면 돼. 이거 어차피 시그마 할 거잖아요. 자, 시그마를 할 거니까 1부터 대입해서 쭉 더하기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쓸 겁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일단 2분의 1 제외하고 나중에 나눌게요. 자, 일단 1 대입한 거 1 플러스 로그 2의 2 마이너스 로그 2의 3 여기서 절대로 주의할 거는 그 중간에 이런 거 로그 2의 2는 1이잖아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쭉 써야 됩니다. 자, 더하기 2 대입하면 1 플러스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4 2면 5 지워지는 거 보이죠? 그럼 땡땡땡 처리합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는 m을 대입할 거니까 m 대입하면 로그 2의 m 플러스 1 빼기 로그 2의 m 플러스 2 이렇게 해놓고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리고 남은 것만 쓰면 됩니다. 남은 거 이게 총 m개를 썼죠. 1부터 m까지 m개 썼으니까 요 1은 m번 나왔어요. m 플러스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로그 2의 m 플러스 2 그런데 처음에 뭐가 있었다? 2분의 1 있었다. 자, 이렇게 되면 시그마 끝났는데 얘가 뭐가 이하가 된다? 100 이하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 중요한 겁니다. 자연수가 되게 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 숫자 자체가 반드시 짝수가 돼야 돼요. 이게 21번인 이유가 이거구나. 얘가 짝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그 얘기는 m 플러스 2가 2의 거듭제곱수의 형태여야만 해. 이런 거. 요것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되게 강력한 제약은 이거죠. 이 m 플러스 2가 2의 거듭제곱수여야 된다는 게 제일 강력한 제약이니까 이걸로 먼저 기준을 잡고 가는 겁니다. 자, 푸는 방식이 이렇게 쓰면 돼요. m 플러스 2가 2의 거듭제곱수 가장 작은 것부터 쓸게요. 그냥 2라고 치자. 자, 이게 2라고 치면 결국에 이 로그의 결과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자, 1이 되면서 m은 0이 됩니다. 근데 자연수 m이니까 이거는 뭐 제외할 거예요. 근데 보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가 또 짝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짝수가 돼야 된다는 건 뭐냐? 얘가 이 녀석 2의 m 플러스 2 얘가 2의 홀수 거듭 제곱이면 이 결과가 홀수가 돼요. 얘가 홀수가 돼요. 얘가 홀수가 되면 1과 산수가 돼서 짝수가 돼요. 그러면 다시 m은 짝수가 돼요. 뭐 이런 식의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은 m 플러스 2가 2의 거듭제곱 쓰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짝수예요. 본질적으로 짝수죠. 그럼 m도 짝수예요. m이 짝수라고. m이 짝수인데 얘도 얘 결과는 지금 모르겠고 얘는 1이란 말이야. 짝수 1 때문에 홀수. 그러면 얘가 다시 홀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m 플러스 2가 2의 거듭제곱수인데 홀수 거듭제곱인 것만 한다. 짝수 거듭제곱은 안 한다. 왜냐면 짝수 거듭제곱수는 이 전체를 홀수로 만드니까. 요거를 이해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뭐 이렇게 쉬운 게 21번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m은 얼마가 되냐? m 얼마인가요? 8 빼기 2니까 6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 수가 얼마가 되는지 좀 이따 할게요. 역시 얘가 2의 5가 되면 m은 32 빼기 2니까 30. 얘가 2의 7이 되면 얘는 m은 128 빼기 2니까 126. 뭐 102한데 2분의 1 나눌 거니까 아직 여유가 있어 보여요. 이 다음 것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510, 이거는 안 되죠. 510 나왔으면 2로 나눠봤자 100 이하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예상할 수 있죠. 그냥 바로. 어차피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고. 자, 이거 일단 얘가 되냐, 얘가 안 되냐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얘가 안 되는 것부터 봅시다. m이 510이면 2분의 1 해놓고 얘가 510 플러스 1 마이너스 해봤자 얘는 9밖에 안 되거든요. 2의 9제곱이었으니까 9. 어차피 얘는 100보다 커지니까 안 되는 거 확인됐고, 자, 얘 한번 봅시다. m이 126이면 126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가 7이었죠. 2분의 1로 나누고, 이거 이제 보면 알죠? 이게 짝수가 된다는 거. 2분의 나누면 100보다 작아지는 거 확실하니까 얘는 맞는 거다. 자, 이렇게 3개가 됐네요. 그러면 126에 36 더했으니까 162. 22번은 뭐 나영에도 있었고 뭐 쉽고, 23번도 나영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것 같다. 이항정리, 이항계수 공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요거 공식하면 4CR에 2의 x에다가 r 주면 되죠. 1은 무시해도 되고 r은 2겠죠. 제곱이니까 4C 2x의 제곱, 4C는 6 외우고요. 24. 삼각함수 문제겠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 삼각형만 그려도 돼요. 원은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원에 내접한다는 거는 이제 뭐 얘기할 건지 알죠? 사인 법칙에서 반지름 쓰는 거. 이거 b 각도 b 사인 줬고 선분 AC의 길이 이거 b라고 하면 공식이죠. 사인 b분의 b는 2r, 요거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10분의 7분의 b는 2r이니까 30, b는 30 곱하기 10분의 7이니까 21. 나영도 점화식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좀 다른 점화식이네요. 이게 좀 더 쉬운 점화식인데, 자, 이런 점화식은 그냥 쓰면 됩니다. 뭐 일반항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요. 점화식 나왔을 때 일반항 구하려고 절대 노력하지 말고 그냥 씁시다. 자, A인이라는 수열을 그냥 쭉 쓸게요. 첫 번째 항은 9,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서 만든다. 두 번째, 세 번째 빼서 만든다. 마이너스 6. 다음 항은 빼서 만든다. 마이너스 9. 다음 항은 빼서 만든다. 마이너스 3. 빼서 만든다. 6. 빼서 만든다. 9. 빼서 만든다. 3. 자, 반복되는 거 보였으면 멈춘다. 요만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9, 3인 9, 3 나왔으니까 무조건 반복이죠 이제. 그래서 6개씩 반복을 한다. 자, 근데 절대값이 3인 거 2개 있네요. 6개 중에 2개 있습니다. 그러면 6세트씩 하니까 6세트가 100 이하니까 총 16번 하면 96이죠. 그래서 96번째 항까지가 6세트가 맞춰진 거니까 일단 총 16세트가 나왔어요. 16세트가 나왔는데 3이 되는 건 2개니까 32개가 있고, 96번째 항까지가 4개 항이 남았죠. 그 남은 4개 항은 9, 3, 얘니까 하나가 더 추가. 그래서 답은 33이 되겠습니다. 25번은 그냥 단순하게 접선의 기울기 미분 a,0, a,0부터 대입합니다. a 세제곱은 1, a는 1이네. 됐죠? 그 다음에 미분합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dx분의 dy는 지수함수 미분이니까 이 xy 해놓고 그냥 이거는 그냥 스타일이에요. 미분하는 스타일대로 미분하세요. 자, 지수 미분하면 x 미분하면 y 플러스 y 미분하면 dx분의 dy 이렇게 됐고, 자, a, 0이니까 1,0 대입하면 되죠. 1,0 대입하면 3, 0 꺼지고 1,0, 1, 0 플러스 1 dx분의 dy. 그래서 dx분의 dy는 3이네. 1하고 3, 이게 b죠. 1하고 3이니까 답은 4. 이건 아까 나영에서 했던 거 33, 4, 24, 33, 4 됐고요. 이것도 나영에서 했던 거 27번. 자, 18번 등차 수열 공차만 알려주고 SK, K 플러스 2. 자, 일단 이런 거 할 때는 공차가 2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항, 두 번째 항, K번째 항까지의 합, 얘가 마이너스 16. 이게 비워놓은 이유는 이거 칸 맞추려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K번째 항, 근데
K 플러스 1번째 항,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14 이렇게 일단 써놓으면 뭐 차이만 딱 분석하면 요만큼 비죠. K 플러스 1번째 항과 K 플러스 2번째 항이 14가 아니면 12구나. 얘가 4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얘는 원래 원칙상 어떻게 쓰는 거냐? 2K죠. K 플러스 1 빼기 1 공차. 이거 암산한 거예요, 그냥. 자, K 플러스 2번째 항은 2K 플러스 1. 얘가 4. 산수축 해봅시다. 2A 플러스 4K 플러스 2는 4. 2 보내고 2A 플러스 4K는 2. 약분도 하고 A 플러스 2K는 1. 일단 식 하나 나왔네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A2K를 구하래요. A2K는 A 플러스 2K 마이너스 1에 곱하기 공차니까 A 플러스 4K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건데 얘를 통해서 얘 구한 걸로 얘를 구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없죠. 안타깝다. 바로 구할 수 있었으면 그럼 4점짜리가 아니었겠죠. 3점짜리였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시간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처럼 뭔가 풀어야 되는데 아무런 식도 없으니까 그냥 SK를 합공식으로 써볼게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자, K 그 다음에 첫 장 모르니까 2A 플러스 K-1 곱하기 공차 요거를 했더니 마이너스 16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보통은. 자, 이거 산수를 해보면 K 여기 내부가 2A 플러스 2K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32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처음에 아까 구했던 식이 있고 요 식이 있으니까 요거로 연립방정식 구하면 A와 K를 둘 다 구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편의상 A는 1-2K로 바꿉시다. 그래서 A에다가 1-2K를 대입하면 2-4K 되겠네. 2K-2는 마이너스 32. 천천히 삼수해 봅시다. 여기 지워지는구나. 이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제곱은 마이너스 32. 쉽네. 산수 쉽네. K는 4. 자연수라고 썼을 거니까 K는 4. K가 4면 A는 1-8이니까 마이너스 7. 첫째 항과 K를 다 구했습니다. 아까 구해야 되는 게 뭐였다고? 요거 A의 2K. A의 2K가 뭐였냐면은 A 플러스 4K 마이너스 2였죠. 맞나? 맞으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16 마이너스 2. 그럼 얼마야 이게? 7? 7인가? 맞죠? 7? 자, 20번 주머니 공 꺼내기. 1, 2, 3, 4는 흰색이고 3, 4, 5, 6은 검은색인데 4개를 꺼낸다. 같은 것이 있을 때 때에 나가고 심표 나왔으니까 이거 조건 확률입니다.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 사건 2개 있어요. 사건 A는 뭐냐? 같은 수가 있다. 같은 수가 나온다는 사건. 그 다음에 B는 검은 공이 2개다. 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 얘가 지금 이걸 구하는 거예요. B 기분 A 구하는 거니까 P부터 구해야 됩니다. 공식은 이거죠. A를 구하고 A에서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구해야 되는데 복잡할 것 같아요. 자, 같은 수가 될 수 있는 건 3하고 4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상황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3만 같다. 같은 게 3만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가 4만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도 2개, 4도 2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해야지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복잡하고 헷갈려서 잘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흰 공 3, 검은 공 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2개의 공은 자유롭게 나와야 돼요. 이건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 남은 6개의 공 중에서 아무거나 2개 일단 나오는데 4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6개 중에 2개를 하는데 중요한 건 4가 나오는 건 안 되니까 그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1 빼면 됩니다. 14겠죠. 마찬가지로. 자, 4 이렇게 나오고 2개 더 나와야 되는데 일단 남은 6개 중에 2개 빼는데 3, 3이 또 나오면 안 돼. 그러면 하나 빼서 역시 14가 될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이 3, 3, 4, 4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차피 이건 하나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2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84인데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죠. 이거 그냥 써놓기만 할게요. 어차피 계산할 약분이니까. 자, 이제 B라는 사건을 보는데 B가 검은공이 2개인 사건인데 우리는 곱사건 A하고 B의 곱사건 A라는 상황이 요 상황이죠. 이 전체 요 상황. 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중에서 검은색이 2개인 거 찾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미 확정됐어요. 검은색 2개 맞으니까. 자,
요거 하나 구하면 얘도 같이 구해지는데 요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이 두 개 공 중에 여기서 흰 공 하나가 나오고 검은 공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흰 공이 지금 몇 개 남았어? 3 나왔으면 흰 공 3개 남았으니까 31. 검은 공도 뭐 3 하나 나왔으니까 뭐 31 이렇게 해서 9가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기본 전제 뭐라고? 4, 4는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요 상황 중에 이 9가지 상황 중에 4, 4가 있어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거 4, 4가 있어. 역시 또 1을 빼야 돼. 그래서 9에서 1 빼가지고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도 8가지 나오겠죠. 요 경우도 8가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A하고 B의 곱사건이 되는 상황은 8가지, 그리고 얘는 이미 곱사건이 된 상태니까 한 가지에서 17.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P, B 기분 A는 정확하게 쓴다면 8C 4분의 29, 8C 4분의 17이니까 쩍쩍 약분하고 29분의 17 더 이상 약분 안 되는데 29분의 17 그냥 이렇게 했죠. 33, 19, 20은 33 됐고요. 자 28번 자 도형에서 이제 극한 만들기. 복잡해 보이네요. 여기서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좀 그림이 어색하거든요. 그림이 어색하다는 거 이게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이런 그림 나왔을 때 대충 이런 방식으로 넓이가 구해져더라 뭐 이런 것들이 외워지는 게 있는데 조금 어색해요. 지금 그림의 형태 자체가 요런 거 되게 어색해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 삼각형 이거 이렇게 만드는 것도 조금 어색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문제 조건상 얘 1이고 얘 1이고 얘가 2인데 2를 표시하는 것보단 중점으로 딱 잘라서 1로 가는 게 낫고 여기서 일단 수선의 발 내려가고요. 수선의 발 내려가고 그 다음에 AM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HC 연결시켜주고 자 한번 봅시다. 이 삼각형이 되게 어색한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만약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은 요거 삼각형 EMH, EHM 요거 넓이를 구할 때 무슨 방법 써야 되는지가 되게 애매해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얘가 뭐 삼각형 CMH에서 뭐 삼각형 CME를 빼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길이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길이가 이제 EM 아니면 뭐 EC 뭐 이런 길이가 좀 결정적인데 야 이거는 거의 못 구하는 길인데 이런 길이는 거의 못 구하는 길이에요. 자 요게 길이가 1이니까 각도부터 생각합시다. 요게 세트하면 얘가 지금 ABM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각도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니까 요 각도가 나오긴 합니다. 요 각도가 뭐냐? 이거 각도가 다 따로 나오는구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될 거고 2분의 플러스 2분의 세타가 될 거고 그래야지 더하면은 파이가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수직이니까 얘가 90도니까 여기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근데 여기가 전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였으니까 여기가 2분의 세타인가? 이렇게 되는 건가? 되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원이 형성이 되는데 어차피 아래쪽 원은 필요가 없고 위쪽 원만 형성시켜서 여기 D 만들고 여기 선에 좀 삼각형 만들어 봅시다. 자, 넓이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넓이를 구하기가 어려워 보일 때 방법 중에 하나는 넓이를 안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넓이를 안 구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문제에서 어쨌든 f 빼기 g를 하라고 했으니까 f랑 g를 각각 안 구하고 f 빼기 g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요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빼면 여기가 빠지면서 f 빼기 g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거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키면 해야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체 삼각형이 어떤 거였냐면 일단 삼각형 CMD에서 뭘 뺀다? 삼각형 CMH를 뺀다. 그러면 얘가 F 세타 마이너스 G 세타다. 어쨌든 세타로 너희들이 다 표현할 거다. 자,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있으려면 길이와 각도가 필요한데 MC의 길이는 알죠? MC의 길이가 1인 거 알고, 자, MD의 길이도 압니다. MD의 길이는 어쨌든 그 아까 그림 원의 반지름이니까 얘는 HM의 길이랑 같고 HM의 길이는 사인 세타였죠. 그리고 이 각도 안에 됐네. 자, 일단 CM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얘는 코사인 2분의 세타로 바뀔 수 있죠.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정리 나중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MH를 구해야 되는데 뭐야, 똑같네. 이 각도만 다르네. 뭐야 이거. CMH는 역시 2분의 1 곱하기 길이 1, CM은 1이니까 1 곱하기 HM 요거 사인 세타 곱하기 이번엔 각도가 요만큼이니까 두 각도 더해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네요.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사인 곱하기 얘는 코사인 세타. 그래서 둘을 빼면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이면서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됐고, 우리는 얘를 세타 세제곱으로 나눈다. 요게 이제 이 문제에서 필요한 극한이다. 세타는 0으로 갈 거다 당연히. 자, 그럼 어쨌든 요거 사인 세타 하나랑 여기 하나는 처리가 됐습니다. 2분의 1도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뭐밖에 없냐? 세타 제곱분의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 극한만 처리하면 된다. 자, 코사인 있는 극한에 처리하는 방식은 사인을 끄고 오거나 탄젠트를 끄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분의 세타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공식 좀 몇 가지 써야 되죠. 반각 공식, 배각 공식을 하나? 기억이 안 나네. 하나요? 요즘에 이걸 안 봐가지고 반각 공식, 배각 공식 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바꾸는 방식은 여기 어쨌든 뭐 제곱이나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자, 누굴 바꿀 것이냐? 2분의 세타로 통일할 거냐 아니면 세타로 통일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코사인 세타 반각이든 배각이든 공식을 하나 알고 있으면, 근데 반각은 제곱으로 쓰는 거니까 배각 공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공식, 지금 공식 헷갈려 지금. 이 사인 코사인이죠. 뭐 이런 거. 코사인 2세타가 뭐였더라?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었나? 뭐 이런 거 해주라는 거죠. 자, 이런 걸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가? 이거 맞나? 이걸로 하는 거 맞나?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로 바꾼다고 치면 얘가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그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처리가 되나 이게? 사인 제곱을 다시 바꿔야 되나? 자, 코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1이니까 뭐 인수분해가 되면 이게 의미가 있나? 인수분해가 되면 의미가 있지. 왜 없어? 자, 힘들다. 사인으로 바꿔 써야 되나? 뭐 어쨌든 풀리면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가 딱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아이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놓고 오히려 마이너스 안 빼는 게 좋긴 한데 인수분해 거꾸로 할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랑 1 플러스 2 코사인 2분의 세타 맞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1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한다. 그럼 분모에도 1 플러스 코사인이 곱해진다. 어차피 이 녀석은 큰 의미 없는 녀석이다. 상수 처리가 되는 녀석이니까. 자, 그러면 분자가 다시 아까 걔 여기서 쪼개면 되는 거였나? 아, 바보짓 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냥 쪼개면 되는데 멍청하죠. 요거 사인 제곱 돼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 멍청했어. 다시 할게요. 어차피 이 뒤에 풀이는 어쨌든 되는 거니까 여기서 쪼개면 되는데 왜 숫자띠 짓을 했죠? 자, 쪼갭시다. 세타 제곱분의 요 두 녀석을 코사인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러면 바로 되는데 왜 뻘짓을 하고 있었을까? 여기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뭐 이거 따로 또 처리가 되는 거니까 헷갈렸어요. 여기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줬다고 치면 여기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세타가 붙고 여기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어쨌든 1될 녀석이고 여기에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나타났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인데 이제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얘가 2분의 세타니까 얘도 2분의 세타의 제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2분의 세타의 제곱은 내 맘대로 한 거니까 일단 4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얘가 얼마냐면은 얘가 1이니까 4분의 1이죠. 마찬가지로 얘도 4분의 1 된다는 것도 똑같은 거니까 얘가 4분의 1인데 너 1이고 너 2니까 얘는 8분의 1이겠네요. 4분의 1 분모에 2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얘가 8분의 3이 되겠네. 그러면 답은 30이겠군요. 28분의 15야? 아 20분의 1 마지막에 한다 그랬어. 이러면 틀려요. 역시 이렇게 내 2분의 1을 마지막에 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계산에 뻘짓을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2분의 1 해야지 했던 걸 그냥 싹 까먹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세요. 마지막까지 답 쓸 때는 요 2분의 1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어야 됩니다. 29번은 나영이 산 거랑 똑같이 쓴 거고 중복조합으로 쭉쭉 중복조합으로 쭉쭉 해버리면 되는 거고 이 30번이요. 이렇게까지 길어지면 안 되는데 30번 문제를 보니까 길어질 느낌이 확 들죠. 자,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 0부터 3까지 요거 뭐 이 함수는 아니죠. 여기 줄여져 있죠. 뭐 이렇게 꺾이는 함수 요거 1학년 때 우리 많이 배웠던 거고. 자, 그렇게 되고 3을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주기 함수를 주고 있다. f는 그렇다. 그런데 g 자, 이거가 뭘 의미하는지가 제일 중요해 보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면 어떠한 시도도 못하는 그딴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하면 항상 보이는 것부터 해볼게요. 일단 뭐가 보이냐? 뭐가 보여요? 극한이 보여요. 또 뭐가 보이냐면은 절대값이 보여요. 또 뭐가 보이냐? 뭐 지수함수가 보여요. 뭐 h도 있죠. 충분히 작은 양수 h 이런 거 어쨌든 미분 개념에서 쓰는 극한과 미분 개념에서 쓰는 충분히 작은 양수 h.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플레이를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게 고민될 때가 있을 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뭐가 보였어야 되냐면은 합성함수가 보여야 돼요. 합성함수. 이게 지금 합성함수의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 주어져 있는 극한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건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산수를 하는 거냐, 여기서 한번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으로 표현한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식 표현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걸 나오게 하는 거야 라는 거였으면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방향성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무식하게 산수를 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죠. 형태적으로 봤으니까 보면 절대값을 무시하고 h분의 그 다음에 x 플러스 h랑 x를 보면은 요거 약간 도함수의 느낌이 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요거를 도함수로 돌려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으면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합성함수, 도함수, 합성함수 미분법 이거 생각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gx는 이미 써있으니까 hx는 또 h랑 헷갈리니까 다른 뭐 kx, k 안 썼죠? kx라고 하면 k 썼네 또 시그마에서. 뭘 써야 돼? px 써야 되나 결국에? 자, px 쓸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px란 함수가 2x 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p에 x 플러스 h라는 함수가 있으면 얘가 2x 플러스 h가 돼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f의 2x 얘를 f px라고 쓰면 되니까 합성함수가 된 거라고. f의 2의 x 플러스 h, 요거는 뭐냐면은 f의 p의 x 플러스 h라고 쓸 수 있다고. 자, 그럼 내가 얘를 뭐 qx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뭐야? qx 플러스 h라고 해도 돼요. 표현상. 자,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표현한 거냐면 문제의 gx, h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인데 절대값 이런 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가 문제가 이렇게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미분, 이거 도함수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절대값은 왜 있냐? 절대값은 절대값 있나 보지 뭐. 절대값을 위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값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음수가 나와도 양수로 전환시켜서 그냥 정리할게 정도로 이해해도 돼요. 그렇다면 이거가 불연속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불연속이, 그러니까 이 함수는 gx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불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게 도함수를 쓰는 건데 도함수에 절대값을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불연속이 된다. 그럼 미분계수가 불연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미분계수가 불연속이 되는 거. 미분계수, 그러니까 도함수라는 것 자체가 미분계수가 나타나게 하는 함수인데 걔가 불연속이라는 건 미분계수가 나타나지 않거나 절대값 때문에 미분계수가 이상하게 튀어 올라가거나 절대값 때문에 좀 이상해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거를 일단은 절대값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 녀석이 약간 도함수의 느낌을 나에게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요 정도로 판단을 했다면, 그렇다면 요 극한을 적용하면 우리는 얘를 Q'X라고 그냥 딱 처리해 버릴 수가 있죠. 근데 Q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다? 얘다. 합성함수죠. 자, Q'X, G 같아 보인다. Q'X는 F의 PX를 미분한 함수예요. 그렇다면 F'PX 곱하기 P'X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P'X는 2x제곱을 미분한 지수함수니까 간단한 지금 쓸 수도 있는 함수예요. 근데 F'X는 안 돼. F 봐봐요. 꺾이고 있죠?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꺾였을 때 왜 미분이 불가능하냐면은 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f가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서 미분계수 이쪽에서 미분계수는 전부 다 마이너스 2예요. 여기서 미분계수 계속 마이너스 2죠.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니까. 그러다가 1이란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미분계수 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보여주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계속 마이너스 2로 쭉 가다가 갑자기 0으로 튀어 올라가는 거. 그래서 f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예요. 마찬가지로 0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2로 튀어 올라가요. 자, 여기는 2로 쭉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로 바뀌어요. 2로,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계속 2였다가 이 순간 갑자기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로 바뀌면서 뚝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절대값은 여기서 힘을 발휘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였어, 0이었어. 절대값 해봤자 안 돼요. 0이었어, 2였어. 절대값 해봤자 안 돼. 2야, 마이너스 2야. 절대값 하면 같아져. 아, 여기는 되나보다. 불연속인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불연속인 거니까 얘가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얘 때문에 불연속 되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연속함수라서 얘 때문에 불연속 되는 거야. 지금 F'이 안 돼서 F'이 끊기니까. 근데 절대값을 딱 채워주면서 이렇게 절대값 채워주면서 여기는 여전히 불연속, 여기 여전히 불연속. 근데 여긴 연속될걸? 이렇게 얘기해주는 뭐 그런 문제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였다가 2로 바뀌는데 절대값 딱 채우니까 둘 다 2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얘는 이 P'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아, 불연속인 지점이 어디일 것이냐? 불연속인 지점은 어디일 것이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러면 불연속인 지점은 여기 뭐 이런 식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 불연속이고 여긴 연속, 여기 그러니까 표시 다시 할게요. 불연속, 연속, 불연속 이렇게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이게 아니에요. x가 1일 때 불연속, x가 2일 때 불연속, x가 3일 때 연속 이게 아니라고. 왜냐면 f라는 함수, f'에 대입되는 함수는 숫자가 1, 2, 3이 아니라 px가 대입된다고. px가 1일 때 불연속, px가 2일 때 불연속, px가 3일 때 연속 이거라고요. 근데 px는 뭐라고? 얘라고. 2x제곱이라고. 그래서 2x제곱이 1일 때 불연속, 2x제곱이 2일 때 불연속, 2x제곱이 3이면 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뭐 이거 산수 안 해봐도 돼요. 어차피 이거 보면 알아요. 이제 헷갈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px가 2x제곱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봐요. px 2x제곱이 0부터 1까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0부터 1까지. 자, 그러면 f'은 무조건 마이너스 2예요. 그냥 p에 0부터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 0부터 1 사이의 값이 대입되면 px가 대입되는 놈이니까 그때 미분계수 f'은 전부 다 마이너스 2잖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2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q'을 지금 q'x 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 f' 무조건 뭐다? 마이너스 2다. px는 뭐다? px, p' 이거 p'이에요. 이거 px가 아니라 p'. p'은 2x제곱 얘를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2x 곱하기 ln 2예요. 무조건. 이렇게 된 거라고. 이때, 이 범위에서. 근데 그때 x는 뭐야? 또 x는 2x제곱 0보다 무조건 크니까 1보다 작은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때 x의 범위는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죠. x가 0보다 작은 모든 범위에서 q'의 절대값은 이거라고. 그래서 그냥 얘 절대값 풀고 나오면 2ln 2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된 거라고. 이게 gx라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1부터 2까지는 등호 1을 안 쓰는 겁니다. 지금 등호 있을 때는 나중에 처리할 거니까. 자, 이때는 지금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px, 그러니까 2x제곱의 결과를 여기다 1, 2, 3, 4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봐라. 구간은 내가 이렇게 알려주긴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면 gx는
절대값 q 프라임 x인데 절대값 q 프라임 x 이제 안 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어떻게 한다고? f 프라임. 근데 f에 대입되는 수가 1부터 2니까 여기죠. 그러면 미분계수 얼마야? 0이잖아 지금. 0. 그냥 0이라고. 그럼 뭐 p 프라임이 x 2x ln 2인데 뭐 의미 없어. 그냥 0이야. 그냥 무조건 0이야. 자, 그래서 x가 음수일 때의 gx는 이런 함수. 근데 x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x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함수가 0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지수함수 올라가다가 여기서 끊고 0입니다. 0부터 1까지는 0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0에서의 함수값은 뭐냐? 함수값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불연속인 지점을 우리가 정하죠. 불연속인 A, 그러니까 불연속인 X 좌표들이에요. 그때 그걸 다시 대입해서 함수값을 시그마 하니까 불연속인 함수값 자체, 그러니까 G0 자체는 얼마냐? 이것도 필요해요. 그럼 G0 자체는 얼마일까요? 그거 어떻게 구해야 돼? 뭐 어떻게 구해? 대입하지 뭐. 이렇게. 자, 대입할게요. 자, G0은 이런 건 그냥 원래 함수에 대입할게요. 자, 나는 지금 X에다 0을 대입하고 있어요. 그럼 F 안에 뭐가 돼요? X 0 됐으니까 2H 제곱 되죠. X 0 대입했어요. F 1 되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F1이 얼마인지 알잖아. F1은 여기 있잖아. F1은 그냥 1입니다. F1은 1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얘는 1이라고 H분의.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2의 H제곱인데 H가 0보다 조금 큰 수예요. 그러면 H는 어떻게 2의 H제곱은 1보다 조금 큰 수예요. 1보다 조금 큰 수라고 보면 돼. 그냥 얘 자체가 2의 H제곱 자체가. 그럼 얼마야? 또 1이네. 0이네. 함수값 0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0일 때 함수값은 0이 나왔다. 그리고 0일 때 불연속인 거 찾았다. 그리고 불연속이 되는 건 지금 세팅하는 상태를 보아하니 px가, 그러니까 2x제곱, 우리가 지금 px가 여기 걸릴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연속이었죠. 얘 때 불연속, 연속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불연속이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 전체 gx가 불연속이 되는 경우니까 px가 1일 때, 2일 때, 3 건너뛰고 4일 때, 5일 때, 6 건너뛰고 7일 때, 8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의 배수만 아니면 다 불연속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 언제까지 할 거라고요? x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인데, 그러니까 일단 구간 자체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인데 이거는 px의 구간으로 다시 따져봐야 되니까, 이게 px가 이거니까 이때 x는 얼마가 돼?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인가요? 얘가 로그 2의 5고 로그 2의 7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5 안에서 끝나야 돼. 그럼 누구까지 가냐? 누구까지 가냐? 로그 2의 31까지 가나? 32는 안 됐으니까. 그럼 31은 있을 테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구하냐? 불연속인 함수값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F0 구한 것처럼, G0 구한 것처럼. G1은 여기 찍혀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 점은 어떻게 하냐? G1도 그냥 이렇게 찾으면 돼요. G1은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데서 1입니다. X가 1일 때 B니까 G1은 똑같이 대입한다고 치면 F에 2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대입했어요. 그럼 2겠죠? F2 얼마야? 또 1이네. 자, F2는 1입니다. 자, 근데 얘는 2보다 조금 큰 수 대입했어요. 2보다 조금 큰 수 대입하면 이런 거 대입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냥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직선에 대입했다고 보면 돼요. 이 직선이 2x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죠? 2x 마이너스 3 2,1, 3,3을 지나갈 때 2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에 요 놈을 대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3 되겠죠. 요건 극한 처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니까 2로 묶으면 2에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 가정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산수를 해나가면 된다. 이런 건데, 야, 귀찮다 좀. 매우 귀찮죠? 그 개수부터 볼까? 개수도 해야 되니까. 불연속이 되는 지점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이게 지금 기준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x가 0이면 px가 1, x가 1이면 px가 2, x가 2면 px가 4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 그러면 요 놈의 개수를 세도 되긴 되죠. 요 놈의 개수를 세는데 얼마까지 세냐? 31까지. 1부터 31까지 중에서 총 31개인데 3의 배수가 빠졌어요. 3의 배수가 빠졌으니까 10개가 빠졌죠. 3부터 30까지 10개 빠지죠. 그래서 일단 개수는 총 31까지 해서 3의 배수 10개 빠지니까 21개. 개수는 21개니까 n은 21입니다. 그리고 함수값을 구해야 하는데 뭐 첫 번째 함수값은 여기인데 그 다음엔 뭐 여기 이렇게 찍힐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다가 둘 중에 함수값이 여기 찍힐 거냐 여기 찍힐 거냐 이런 건데 패턴 보면 여기 찍히겠죠. 아무래도 여기 찍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을 얘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얘가 뭐 요놈에 해당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오 계산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함수값을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 이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함수값은 이게 미분계수의 형태로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건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대입해도 되긴 될 거예요. 이 함수에 대입하면 돼요. 이 함수에 적용된 거니까 그냥 이 함수에 대입하면 될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함수값이 0에 걸릴 거냐 그러니까 지금 얘 때문에 0에 걸릴 거냐 아닐 거냐 이거였는데 0이 안 걸렸으면은 지금 함수값이 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2ln 2 곱하기 2x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계산 복잡하니까 얘를 그냥 요거 px라고 보면 여기다가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3의 배수를 제외한 숫자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얘가 1일 때 맞나? x가 0일 때는 0이었다. x가 0일 때는 0이죠. x가 0일 때는 0. 함수값이 0이고 1일 때 요거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값이 얘면은 얘를 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건너뛰면서 해야 되는구나. 건너뛰면서 해야 돼. 이렇게 건너뛰면서. 왜냐면은 0, 0 아님, 0, 0 아님. 그러니까 0 나옴, 0 아님, 0 나옴, 0 아님, 0 나옴, 0 아님.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될 거라서 함수값을 다 계산할 때는 건너뛰기 2, 5, 8 이렇게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값 정확한 다음 여기가 2일 때니까 4ln2가 나올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5를 대입하니까 10ln2 그 다음에 8 대입하니까 16ln2 물론 이제 중간중간 함수값이 0인 게 있는 거예요. 4ln2 0, 10ln2 0, 16ln2 0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좀 공차 6인 등차 수열인 거 알겠죠? 22ln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까지 간다? 마지막은 31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30은 안 되겠죠? 호수니까. 아닌가? 써봅시다. 얘가 11 헷갈려. 그 다음에 28ln2 그 다음에 34ln2 어디까지 가야 되지? 몇 개를 가야 되지? 40ln2 44는 지금 22죠. 그 다음에 50 맞게 하고 있는 건가? 60도 하는 거 맞게 하고 있는 건가? 18, 6 더하면 34, 6 더하면 40 44가 아니구나. 46이죠. 그럼 얘가 52
52ln2는 26, 그 다음이 58ln2, 58ln2가 29, 26, 29, 30 빼고 31이 안 되고 32가 돼야 되는데 32는 안 되니까 이렇게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러면 얘는 ln은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치워버리고 등차수를 합공식 쓰면 2분의 개수 10개고 첫 번째 4, 마지막 58. 그러면 얘가 62니까 약분해서 31이고 310. 시그마는 310 나왔고 개수는 21 나왔으니까 310 플러스 21에서 331이 되겠죠. 답은 331. 31. 힘들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문제는 합성함수를 인식해서 첫 번째 합성함수를 인식해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절대값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불연속 불연속의 조건을 찾는 방법. 자, 절대값이 있어요. 합성함수의 미분계수들을 통해서 연속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는 미분계수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중간에 팍 튀어 올라가냐 이런 거니까 좀 달라지느냐. 절대값을 주는 건 이제 나중에 부호보정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이면서 연속이 되게 하는 게 있고 절대값을 붙여도 연속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이너스 2로 쭉 가다가 0으로 바뀌었다. 절대값을 붙여봤자 마이너스는 2로 가고 0은 여전히 0이잖아. 그래서 얘는 여전히 불연속일 거야. 0으로 가다가 2로 바뀌었다. 뭐 절대값을 붙여봤자 0은 0, 2는 2니까 그대로 또 불연속이야. 근데 2로 가다가 마이너스 2로 바뀌었다. 원래는 불연속인데 절대값을 붙이는 순간 마이너스 2가 2로 탁 올라가 버리면서 연속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은 연속을 만들고 이 지점들이 불연속을 만드는 것들이구나. 왜 때문에? F'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이미 연속 함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얘가 불연속인데 절대값에 의해서 연속이 되게 하는 조건들을 찾아내봐라.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규칙성 찾기.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냥 함수값은 얘로 계산하면 되는데 중간에 0이 되는 녀석과 0이 안 되는 녀석 이렇게 0이 되는 녀석, 0이 안 되는 녀석, 0이 되는 녀석, 0이 안 되는 녀석 이걸 좀 구분을 잘해봐라.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겁니다. 어렵긴 한데 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것까지 연습을 하는 게 좋고 시간 있으면 충분히 풀어주고 너무 오래 걸렸다. 다음 9월 모의고사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에는 30번 문제를 최대한 근접하게 맞추는 그런 연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들 했어요. 시험 보느라고.